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입안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데요. 살면서 사실 우리가 입안에 다양한 일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금니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가 없어서 해내신 자리도 있고. 이게 젊었을 때부터 아주 슬프게 얘기하면 조금씩 입안이 망가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가 길어 보인다, 뿌리가 드러났다, 아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바깥쪽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아주 젊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이가 거의 다 빠져서 거의 다 빼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잇몸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몸의 일부가 없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탈모라고 얘기하는 머리 빠지는 것보다는 입 빠지는 게 훨씬 더 정신적 충격이 크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뭐가 망가져 가고 있구나, 이런 슬픈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1940년대에 이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잇몸뼈가 내려가고 치아가 망가지는 것이 세월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의 변화다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놀랍게도 잇몸뼈는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뼈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되지 않았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그 누적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1번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입이 자꾸 마르는 것 같다.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것들은 세포에 실질 조직이 없는 것들이랍니다. 이 실질 조직이라는 건 세포 안에 살이 없는 것들이에요. 물주머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침샘이 마르기 시작한답니다. 사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양쪽에 구각부라고 하죠. 양쪽 입꼬리가 만나는 자리에 자꾸 거품이 좀 낀다든가. 이 거품이 끼는 건 맹물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밀도, 점도가 올라가면 막이 생깁니다. 결국은 말할 때마다 양쪽에 자꾸 거품이 생겨서 내가 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침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이 마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 소화 효소라는 것이 침에 있답니다. 그럼 결국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별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씹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는 자꾸 물을 말아 드시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설거지하기 너무 싫어서 싱크대에다가 접시나 이런 거 놓고 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대충 씻겨 나갑니다. 이 얘기는 침이 많이 돌면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붙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씻겨 내려가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정작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사용한 연한이 오래되면 이가 닳거나 해서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30대 중반쯤 되면 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시리다고 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치아의 내부에 있는 신경이 느끼는 거죠. 치아 제일 바깥쪽에는 아주 하얗고 딱딱한 아무 감각이 없는 단단한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하얀 이를 다 깎아내고 나면 내부에 노란 이빨이 있답니다. 이것도 단단한데 조금 물러요. 이걸 다 도려내고 나면 안에 신경이 있답니다. 그 안에 피가 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충치가 생겨서 하얀 이가 없어지고 노란 이가 없어지면 이 내부에 있는 신경이 외부의 조직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시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충치 때문에 시린 겁니다. 치과 가서 어쩔 수 없이 파고 떼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머리는 너무나 단단해서 느낌이 없지만 이 머리의 밑부분에 있는 뿌리는 신경이 바깥쪽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면 시립니다. 뿌리는 왜 드러났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하시면 잇몸뼈는 평생도록 젊은이의 잇몸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내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30대 때 잘 안 됐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건 칫솔질이
꼼꼼하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잇몸 테두리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칫솔질이 안 됐다고 잇몸뼈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관리가 잘 안 됐더니 0몇 mm 내려갔더라. 3년을 잘 안 닦았더니 1, 2mm 내려갔더라. 이런 정도로 정말 서서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변화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대와 30대에 관리 잘 안 됐던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30대 후반에서부터 군데군데 시린 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왜 시리지? 찬 거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러면 보통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가면 그 시린 자리를 무언가로 덮어주는 치료를 제일 많이 합니다. 방패 같은 걸 덮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잇몸 테두리 주변이 잘 안 닦여서요. 그런데 그 잘 안 닦인 테두리 주변에 무언가 인공 수복물을 덧붙이고 나면 경계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더 안 닦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치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닦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해야 하는 싸우고 있는 대상은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잘 닦는데도 경계면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치과 들어가기 전에 후에 내가 달라진 게 없으면 사실은 금방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가 드러나면 시린 자리가 나오고요. 그 자리를 떼우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떼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뿌리를 시리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잘 제거되고 나서 조금 더 시려요. 그런데 그 뿌리 부분에 밀도가 올라가고 강도가 올라가면 시리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1번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분에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 붙으면 됩니다. 얘가 어디냐면 침에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깨끗한 뿌리 표면을 만들어서 이 뿌리 표면에 지속적으로 침이 닿으면 시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근데 그 서서히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도구가 치약이라고 합니다. 이 치약은 잇몸 질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시린 부분에 불소 치약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이 부분이 단단해지고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많이 시리신 경우에 있어서는 주무시기 전에 치약을 조금 짜서 시린 부분에 좀 바르고 주무세요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라는 놈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 농도가 높으면 효과가 좀 좋을 거고요. 농도가 좀 낮으면 효과가 좀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약을 고르실 때는 항상 치약을 뒤집어서 농도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치약에 써 있습니다.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라는 정부기관에서 무조건 쓰게 만들었거든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시린 증상이 있으시거나 내가 충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거나 나이가 좀 드셔서 사용한 기간이 오래됐다 이런 분들은 1450 ppm 정도의 불소를 가진 치약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450이라는 거죠. 예. 시중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1450 ppm짜리 치약을 이제는 손쉽게 구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찾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많이 시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바르고 주무세요 그랬는데 이 바르고 주무시는 양은 정말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굴에 선크림 바를 때 허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스며들 정도로 조금만 바르시면 됩니다. 손끝에 조금만 짜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린 자리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한 2주 지나면 시린 게 거의 없어집니다. 전제 조건은 뭐가 있죠? 잘 닦으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표면이 유지됐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요. 뿔이 드러난 자리가 폐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폐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박박 문질러서 손으로 네일을 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뻣뻣한 칫솔에서도 유래가 되지만 더 큰 원인은 치약 안에 연마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치약 안에도 이 철수세미 비슷하게 미세한 돌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 돌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 치아를 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돌가루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대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를 악물거나 갈거나 아니면 다른 이보다 이가 많이 부딪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서 치아의 머리와 목의 경계 부분이 부서져 나가는 일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손톱을 대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가 많이 파여 있다 그러면 이건 치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떼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떼울 때 떼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닦으시고 떼우시는 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뿌리가 드러났다는 건 그동안에 관리 안 된 세월이 길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를 지지할 잇몸뼈가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치과에서 그 시린 부분을 떼운다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잇몸 테두리 주변을 잘 닦아서 세균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안타깝게도 내려간 뼈가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 뼈 높이가 3분의 1만 돼도 그 뼈가 건강하다면 그 치아는 쓰실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잘못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칫솔질은 치아가 아닌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다. 오늘부터 문제가 생겼던 부분 어디죠? 지금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 잇몸과 내 치아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부드럽게 살을 닦는 거니까 꼼꼼하게 닦으시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뿌리가 드러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시다 보면 시린 것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과 질환의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닦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